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19쪽에 있는 Die Rache des Spielmanns입니다. 여러분 슈필만 하면은 자, 연습장 적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슈필렌 동사 알죠? auf English play 동사, 자, 독일어로는 슈필렌 동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슈필렌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 놀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슈필렌 뒤에 어떤 악기가 오면 악기를 연주하다, 운동 종목이 오면 그 운동 경기를 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이 붙으면 사람이 되죠. 명사니까 이제 여기 앞에 대문자 써줘야 되고, 그래서 슈필만 하면은 뭐 연주하는 사람, 악사, 뭐 이런 뜻도 있고, 만약에 네이버 독일어 사전에 좀 더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슈필만, 방랑악사, 악대원, 음유시인,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피리를 불고 있죠. 쥐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제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멜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에 그 니드 작센주인가 거기에 있는 도시인데, 이 하멜른에서 전해져 오는 동화 중에 이제 라텐팽어, 독일로 여러분 라테 하면 쥐지요, 쥐. 팽어 하면은 이제 여러분 빵엔 동사, 뭘 잡는다 할 때 빵엔, 여기서 왔죠. 어가 붙으면 여러분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보통 아, 오, 우 이런 몸이 올 때는 음노트가 붙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명사니까 대문자 써줘야 되고, 그래서 발음이 팽어입니다. 팽어, 뭐 붙잡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라텐팽어, 쥐를 잡는 사람, 쥐잡이, 그죠? 하멜른의 쥐잡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동화가 이제 우리가 뭐 텍스트 보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로 치면 전설의 고향인데 세계 일주 해가지고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에 여기가 제분업이 주요 산업, 밀가루라든지 이런 제분업이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쥐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84년에 이제 하멜른에서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전설처럼 내려오다가 이제 독일의 그림 형제가, 여러분 알죠? 유명한 독일의 그림 형제 동화 알죠? 이 그림 형제가 이제 영국의 로버트 브라우닝 등이 이야기를 붙여서 동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이게 원작인데 보통 우리 그냥 피리 부는 사나이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여기가 이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 실제로 보면은 사나이라기보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랍니다. 이겁니다. 네. 네. 그렇죠?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은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죠. 네. 가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동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와 같이 곁들여지니까, 스토리가 있는 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멜린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전해져 온 게 이제, 지발점입니다. 네. 독일 집들 보면 이 옛날 전통 가옥이 이런 형태로 되어 많죠. 또 이제 보면은 제가 또 찾은 내용, 라텐팽어 해가 이제 이게 그림책에 나오는 하멜른의 뒤를 잡는 사람, 라텐팽어 주 하멜런 해가지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직접 제가 동화로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 5분짜리인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양한 게임, 드라마, 영화의 모티브가 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쥐가 들끓자 쥐를 쫓아내는 이에게 큰 포상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정말 피리를 통해 쥐를 쫓아낸 한 사나이가 등장하는데, 정작 이 사나이에게
포상을 하는 게 아까워진 사람들은 입을 싹 씻고 사나이를 쫓아낼 방법을 모색하며 이에 배신감을 느낀 사나이가 피리로 아이들을 유혹해 마을에 있는 13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건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당시 역사를 배경으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피리 부는 사나이의 유력한 모티브로 뽑히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티브는 130여 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상황과 연관된 실제 사건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정식 명칭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요. 하멜른은 독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1284년 6월 28일 하멜른에서 130여 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죠. 하지만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갖가지 썰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 어린이 십자군 썰인데요. 당시 신의 계시를 들었다는 소년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며 다른 소년과 소녀들로 구성된 십자군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가를 부르며 행진해 동방으로 가려 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아프리카 튀니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고 해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점과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다는 것이 매우 흡사하죠. 잠깐, 첫 번째 모티브에는 동화 속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는데요. 네, 바로 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기록한 1300년경의 하멜른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쥐가 없었습니다. 쥐 퇴치에 관한 내용은 1559년이 되어서야 이야기에 추가가 되는데 그 이유로 알려져 있는 두 번째 모티브, 쥐와 관련된 흑사병, 패스트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죠. 흑사병, 일명 패스트. 패스트는 인류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악명을 남긴 질병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악명을 남긴 게 사실은 패스트 아닙니까? 그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피리 부는 사나이와 흑사병 사이의 공통점은 쥐가 등장하는 점인데요.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삶을 위협하는 존재죠. 실제 흑사병은 쥐와 같은 설치류의 돌림병인데 이 쥐로부터 흑사병이 전염된 사람은 강한 오한과 40도 전후의 고열, 현기증, 구토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전염병 중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병입니다. 급성 패스트는 발생과 함께 6시간 한창 유행할 땐 을 불러오며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대역병으로 불리는 중세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은 너무나 위력이 강력했죠. 1346년 유럽 동부에서 시작되어 1353년까지 유행했는데 당시 최대 4억 5천만이라는 13세기 유럽 전체 인구는 흑사병이 지나간 15세기에 3억 5천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었죠. 흑사병의 기세는 1348년에서 1350년 2~3년간 최고조에 달했고 이때 유럽 인구 옛날에 이렇게 많은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지금 코로나로 뭐 수천 명, 수만 명 죽어도 별로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 별로 안 놀라죠. 이런 과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심한 지역의 경우 80%에서 90%라는 충격적인 사망률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까지 흑사병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중세라는 시대적 한계에 따른 의학 지식의 부족과 그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사체와 분변을 거름으로 사용하고 흙으로 신체를 닦고 벼룩이나 쥐 등 유해 생물에 대한 방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나마 위생 개념과 의학 지식이 높은 나라들만이 흑사병으로부터 많은 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발견된 현대에 이르러 흑사병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는 않은 질병이 되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위험화되는 병이기에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엔 잔혹한 배신이 촉발시킨 130여 명의 아이들의 행방불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형제는 왜 이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 잔혹함에 대해 그대로 담은 동화를 만들었을까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아이들의 실종도
흑사병도 실제 삶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경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닌 인간의 탐욕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날 때 더 비참하다는 메시지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면은 또 좀 텍스트 읽을 때 또 도움이 됩니다. 오은영의 동화나라라는 길이 붙는 사나이 내용이 있지만 일단 이제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 텍스트로 돌아가서 Der Rattenfänger von Hameln, 하멜른의 피리 잡는 사나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팽으니까 피리 부는 게 아니고죠. Rattenfänger입니다. Das Jahr 1280 door ein Spielmann nach Hameln, eine Stadt an der Weser gekommen sein und angeboten haben, die Stadt von allen Mäusen und Ratten zu befreien. 자, um이 붙으면 이제 시간 앞에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연도니까 여기서는 1280년경 막 그때입니다. 1280년에 이렇게 이제 동사가 주어가 아닌 다른 여기서는 전치사구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걸 내세우면 주 동사 위치를 바꿔주죠. 동사 화법 조동사 조얼이 먼저 갔고 주 아인슈필만은 뒤로 갔죠. 1280년경에 한 악사가 아인슈필만입니다. 그 다음에 조얼이라는 화법 동사가 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뒤에 오겠죠. 여기서는 gekommen sein 이게 원형이죠. angeboten haben 이게 원형입니다. 1280년경에 한 악사가 하멜른으로 나크는 방향이죠. 하멜른으로 gekommen sein 조얼이라는 화법 조동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의 슈드하고 비슷한데 조동사가 이제 원래 원형이 졸렌이죠. 졸렌 뭐 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 그죠? 뭐 해야 한다. ich soll, du sollst, er, sie, es soll 이렇게 되죠. 또 의무나 당위 영어의 슈드처럼 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소문 뭐라고 하더라 하는 소문의 의미로도 쓰이죠. 한 악사가 하멜른으로 와야 했다 아니면 올 예정이었다 뭐 이렇게 하멜른이 어떤 도시냐면은 eine Stadt an der Weser 베저 강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베저 강이라고 독일에 있죠. an der 요 삼격이죠. 베저 강변에 있는 한 도시 왜 아이는 되냐면은 나흐에 걸리니까 지금 삼격이 된 겁니다. 베저 강변에 있는 한 도시인 하멜른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angeboten haben anbieten 동사가 원형이죠. 뭘 제공한다, 제안한다 할 때 anbieten 그죠? 그래서 이것도 angeboten haben 해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게 뒤에 쭉 문장입니다. 영어로 치면 to 문장이죠. to 이하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할 것을 제안했다 혹은 뭐 제공하다 그죠? 만약에 이 뜻을 조금 더 여러분이 안비텐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제 만약에 알고 싶으면 또 이렇게 이제 쳐보면 됩니다. 그죠?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느려졌어요. 바쁠 때가 꽤 갑니다. 뭘 제한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뭘 부르다 값을 제한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die Stadt 그 도시를 von allen Mäusen und Ratten 그 모든 뭐 생쥐들이나 그죠? 쥐들로부터 befreien befreien 하면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frei라는 형용사 알죠? 요 fry의 동사가 이제 befreien입니다. fry 하면 이제 영어의 free 아닙니까? 그냥 이제 be를 붙여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befreien. 요 n인데 무엇이 잘못이네요.
자꾸 잘못 쓰죠. fry 뭘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쥐들로부터 해방시키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해방시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멜론 도시가 아까 우리가 자료에서도 봤지만 제분업이 유명했고, 밀 이런 게 이제 쥐들이 다 갉아먹고 하니까 쥐떼가 극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쥐로부터 이 도시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for that dafür einen guten Lohn. 자, 그는 for that은 하면은 이제 뭘 요구하단 말이죠. 뭘 요구했습니까? dafür,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쥐떼를 이제 몰아내주는 대신에 einen guten Lohn, 충분한 보상. 론 하면 뭐 임금이나 보상을 말하죠. 좋은 충분한 보상을 이제 요구한 겁니다. Die Ratsherren waren einverstanden. 그 Ratsherren, rat 하면 이제 시청인데 헤레가 붙었으니까 뭐 시의원들이나 그 도시의 이제 높은 사람들이죠. 하멜론 그 시의원들이 waren einverstanden, 동조했다, 동의했다. 이름이 동조인데 이제 여러분 저한테 동조하죠. 이름이 동조입니다. einverstand이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verstand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영어에 understand, 그죠? 독일어로 verstehen 하면 뭘 이해한다 이 말인데 ein하고 붙었어요. ein은 하나죠. einverstehen 하면 하나로 이해한다, 즉 동조한다, 동의한다. 한글로 치면 동조, 뭐 동의, 하나로 ein, 하나로 verstehen, 이해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동조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 시의원들이 이제 동의한 거예요. nun, 이제 ging der Spielmann durch alle Gassen und spielte auf seine Pfeife. 이제 그 악사가, gehen 동사의 과거형 ging이죠. 이제 그 악사는 durch gehen이니까 뭘 통과해서 가다. 이렇게 구석구석 모든 가센, 골목길 이런 데도 이제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spielt auf seine Pfeife입니다. 이 피리를 이제 부른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막 여기 모든 골목길을 지나간 거예요. 자, 이 피리 불면은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쥐들이 따라오도록 지금 유도한 거죠. 다 그때 이 말이죠. 다는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장소와 관련될 때는 그곳에서, 거기서 이런 뜻이고, 시간과 관련될 때는 그때입니다. 그 당시 그때. Da kamen die Mäuse und Ratten aus den Häusern und riefen hinter ihm her. 자, 그러자 그 쥐들과 이제 생쥐들하고 좀 큰 쥐들이 aus den Häusern, 하우스의 복수형이죠. 집 밖으로, 아웃이니까 집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힌트임입니다. 힌트임, 거의 뒤. 힌트 뒤에는 삼격을 써야 되니까 에어의 삼격, 에어자인 임을 썼죠. 거의 뒤를 따라서 달려왔다. 라우펜 동사의 과거형 리프죠. 거의 뒤를 따라온 겁니다. Der Spielmann jog hinaus vor die Stadt. 그 악사는 이제 그 도시 hinaus, 밖으로 쪽 하면은 gehen 동사에서 왔죠. gehen 쪽, 이쪽엔 이래 되죠. 지칭 변화가 gehen 쪽, 이쪽엔 그쪽입니다. gehen 하면은 뭐 이끌다, 끌어당기다, 뭐 이사단 뜻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악사는 그 도시 히나우스 밖으로 이제 쥐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stick in den Fluss, 강물 안으로, 슈타이겐 동사의 과거형 슈타이겐, 슈틱, 게슈티겐입니까? 강물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운디 티레, 그 짐승들은 여기서 이제 라텐을 받겠죠. 그 쥐떼들은 에어트랑켄,
익사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원래 이제 에어 트윈캔이 원형이죠. 트윈캔 트랑크, 트윈캔 트랑크, 에어트룬캔 이래 되죠. 원래 에어 트윈캔, 에어 트랑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들이 그 짐승들을 어쨌든 익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제 이때들 익사했고, 이 라츠헤렌 그 시의원들이 바렌 쭈 프리덴 만족했습니다. 쭈 프리덴 하면 영어에 satisfied죠. 이 라츠헤렌 바렌 쭈 프리덴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gaben dem Mann aber nur die Hälfte des versprochenen Lohnes. aber 하지만 dem Mann 그 남자에게 nur 영어의 only죠. 단지 die Hälfte 반입니다. 반만 nur die Hälfte 무엇의 반? des versprochenen Lohnes 약속된 보상의 반입니다. Die Hälfte des versprochenen Lohnes. versprochen 하면 원래 versprechen 동사죠. 뭘 약속하다 할 때 그죠? versprechen, versprechen, versprache, versprochen. 페어라는 비분리 전철이 붙을 때는 개가 안 붙죠. 그러니까 versprochen. 이게 이런 게 이제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versprochen이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약속되어진 이 말인데 약속된 보상의 이 헬프때 반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nur die Hälfte 반만 gaben 줬다. 그러니까 der Spielmann 그 악사는 darauf sehr böse 아주 화가 난 거죠. 그 즉시 darauf 아주 화가 나서 davon 그곳으로부터 gegangen sein 이제 조어는 소문이겠죠. 떠났다고 한다. 거기에서 떠났다고 한다. 화가 나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Einige Zeit spät.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spät 하면은 나중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조 berichtet die Jagebite. 자게 하면 이제 결국 전설입니다. 그죠? 지내 내려온 이야기. 원래 여러분 자겐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뭘 말하다 할 때. S-A-E-N. 여기서 명사가 이제 자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말로 전해져 온 거니까 전설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전설은 바이트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berichten 하면 뭐 이야기를 전한다, 보고한다 이 말인데, 바이트는 이제 여기서 분리전철이지만 바이트가 붙으면 계속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트 gehen 계속하다, 뭐 바이트 fahren 이제 fahren이 붙었으니까 차를 운전해서 계속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문장으로 쓰면 만약에 나는 fahre 차를 타고 간다. 뭐 durch die Stadt 그 도시를 통과해서 그런데 계속 갔다 하면은 이렇게 바이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분리된 거죠. Ich fahre durch die Stadt weit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설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나중에 Joel ein Jäger 자, Jäger 하면 한 사냥꾼입니다. 한 사냥꾼이 nach Hameln 그 하멜런으로 gekommen sein 도착했다고 한다. 왔다고 한다. Auch er입니다. 그도 역시 nahm eine Pfeife aus der Tasche und 그도 역시 그 피리를 eine Pfeife 피리 하나를 aus der Tasche 호주머니로부터 호주머니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내면은 나음은 내면 동사에서 왔죠. 내면 남 genommen 이렇게 되죠. 이제 과거형 남입니다.
잡다. 이제 아우스가 붙었으니까 밖으로 끄집낸다 이 말이죠. 호주문에서 그 피를 끄집내 가지고 ging pfeifend 피를 불면서 누르히 디 슈타트 그 도시를 이제 지나간 겁니다. by im 거의 옆에 거의 곁에 말이죠. by 뒤에는 삼격을 써야 되니까 에어의 삼격 im을 썼죠. by im 거의 곁에서 리펜 디 킨더 아이들이 into hair 거의 뒤를 거의 붙어서 거의 뒤를 따라 달려가다. 라우펜 동사의 과거형은 리프죠. 라우펜 리프 이렇게 되죠. Er jog mit der ganzen Kindersar hinaus vor die Tore der Stadt bis zum Koppelberg. Kindersar, 자, 발음을 조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발음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샤르네요. 부대 샤르로 발음해야 됩니다. 샤, 그죠? 샤, 킨더 샤, 킨더 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무리, 킨더 샤. 그러니까 그는 그 전체 아이들의 무리와 함께 힌아우스, 자 어디로 밖으로인데 포디토레. 이제 토르 하면 옛날에는 성이 많았죠.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 앞을 지나가 데어슈타트는 이격이죠. 그 도시의 성문 앞을 지나서 어디로 비스춤 코펠베르크까지 그 아이들 끌고 간 거예요. 이끌어 간 거예요. Der Berg soll sich gewappnet haben. 그 산은 산이 sich gewappnet haben. 자, 요 조울은 전부 다 지금 전해 내려온 이야기니까 뭐라고 하더라 하는 소문입니다. 부정사 역할 중에 산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 산이 열린다. 동화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시다. 산이 어쨌든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뭐 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렸겠죠. 그리고 die Kinder und der Jäger 아이들과 그 사냥꾼은 wurden nie wiedergesehen. nie 하면 영어의 never지요. 결코 wieder 다시는 gesehen 보여지지 않았다. 즉 볼 수 없었다. 동점문장이죠. 그 산이 열리면서 산 안으로 들어가 버렸겠죠. Da mussten die traurigen Eltern und die Ratsherren. 자, 그때서야 그 traurig 슬픈 그 부모님들과 그 시의원들은 부스텐 알았다. 비센 동사에서 왔죠. 비센의 과거형이 이제 부스텐인데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부스텐 이렇게 된 거죠. 그때서야 이제 그 슬퍼하는 부모님들하고 그 일본들이 부스텐을 알게 되었다. 도펠풍구트 이하 어떤 사실 다스바 그것이 이 라히 복수였다. 누구의 데스 슈필만스 그 악사의 라히 복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Überall im Land kennt man heute den Rattenfänger von Hameln. 그래서 이제 그 위브랄 전국 곳곳에서 뭐 도처에서 이 말이죠. 위브랄 그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 하멜른의 쥐잡는 사나이를 알고 있다. 이제 전해 내려오는 자아계입니다. 전설에 의해서. 이거를 그림 형제가 나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 동화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이미 했지만 뭐 어휘를 설명한 표현들이죠. Einen Spielmann nannte man im Mittelart jemanden. 이 슈필만을 사람들이 중세에는 어떤 사람을 슈필만이라고 불렀다, 명명했다. 요 난테는 이제 낸낸 동사죠. 여러분 원형이
넨넨 난트. 그죠? 이렇게 되죠. 넨넨 난테 게난트. 그죠? 넨넨 난테 게난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빌만이라고 나한테 불렀단 말이야. 사람들이 중세에는 누구를 얘 만든 어떤 사람. 자, 이걸 설명한 사람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죠. there 이러이러한 얘만 사람입니다. von Ort zu Ort 뭐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러 곳으로 말이죠. 쭉 옮겨 다녔고 좀 탄즈 또 춤출 때 무도회 같은 건 이제 연애나 이런 춤을 출 때 aufspielt 연주를 하거나 혹은 auf 그 anderen Gelegenheiten Musik macht 또 다른 그 Gelegenheit 하면 어떤 뭐 기회나 음악과 관련된 거죠. 이런 거를 만든 그런 사람을 이제 슈필만이라고 했답니다. 그죠? 뭐 악사라든지 아까 뭐 우리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nach Hameln kommen sie, wenn sie von Hannover aus mit Westberg bis zur Bejerfahrt. 자, 하멜른이라는 곳을 설명한 말인데 하멜른으로 당신은 가게 된다. 언제? 벤이야일 때입니다. 벤지 당신이 하노브로부터 aus mit Westberg 남서 방향으로 어디 저 베저강까지 차를 타고 가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멜른을 가게 된다. 하멜른이 이제 그 부근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이제 und Ratten sind kleine Nagetiere. 이제 설치류죠. 작은 설치류. 모이제와 라텐을 설명한 말입니다. D는 관계대명사죠. 나게티를 봤죠. 호이테는 오늘날에도 특히 인데요. 란트빌샤프트 어떤 시골 이런데 그죠? 여기서 그로센샤데 큰 피해를 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설치류. 이거는 뭐 이런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알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텍스트는 봤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림 형제 동화에서도 소개되지만 하멜렌의 피리 부는 사나이 혹은 쥐 잡는 남자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악사의 복수입니다. 라헤입니다. 라헤. 그렇죠? 일종의 이제 복수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32분이네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인도 나가는 게 그래 너무 많이 나간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온영의 동화나라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게 한 1분짜리거든요. 오은영과 함께하는 동화나라. 을 준다는 시장의 말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에 생긴 많은 쥐들을 없애면 상금을 준다는 시장의 말에 피리를 불며 쥐를 강가로 유인합니다. 그 결과 마을에 있던 쥐는 없어졌을까요? 쥐가 없어졌다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약속대로 상금을 받았을까요? 생각과 지혜를 키워주는 이야기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과 지혜를 키워볼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른이라는 독일의 도시에 쥐들의 숫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났어요. 조용했던 도시는 혼란에 빠졌어요. 엄마 무서워요, 쥐. 이놈의 쥐 저리 가지 못해. 마차며 집이며 온통 쥐들이 갉아먹어 성한 곳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참다 못해 시장님에게 달려갔어요. 시장님,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고민 끝에 시장님은 쥐를 없애는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기로 했지요. 사람들은 상금을 받기 위해 저마다 쥐를 없앨 방법을 궁리했어요.
쥐덫을 많이 놓으면 어떨까?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면 쥐들이 달아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사나이가 도시의 광장을 찾아왔어요. 사나이의 손에는 피리가 들려 있었지요. 여러분, 제가 쥐들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피리를 든 사나이는 광장을 가로질러 시장님에게 찾아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도 사나이 뒤를 따랐어요. 시장님, 제가 쥐들을 없애드리면 확실히 상금을 주시는 거지요? 쥐를 없애주기만 한다면야 물론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피리를 불었지요. 저것 좀 보게, 쥐들이 사나이를 따라가고 있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들판을 지나 언덕을 넘어 도착한 곳은 강가였어요. 쥐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뒤를 쫓았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배는 강가에서 멀어졌지만 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첨벙, 첨벙. 마지막 남은 쥐 한 마리가 물속에 뛰어들 때까지 피리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정말로 해냈어. 이제 쥐 걱정을 덜게 되었네.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시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시장님, 약속하신 상금을 주시겠어요? 시장님은 큰 상금을 선뜻 주기가 아까웠어요. 쥐를 없애는데 하멜른의 강물을 썼지 않은가? 상금의 반은 물값으로 하고 나머지 반만 가져가게. 하멜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요. 그러면 돈 대신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상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님은 상금을 도로 집어넣으며 코웃음을 쳤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며 도시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았지요. 무슨 일이지? 글쎄, 쥐는 더 나타나지 않았는데. 밖을 내다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들아, 이리 오렴. 도대체 어디 가는 거니? 하지만 아이들은 피리 소리에 빠진 것처럼 신이 나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걸었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은 산으로 올라가 어느 큰 바위 앞에 멈춰섰어요. 뒤늦게 어른들이 시장님과 함께 뒤를 쫓아왔어요. 시장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네. 돈은 2배로 줄 테니 아이들을 돌려주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힘껏 피리를 불었어요. 바위가 문처럼 열리고 큰 동굴이 펼쳐졌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피리 소리에 맞춰 차례차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도 아이들을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곧 바위가 굳게 닫혔어요. 사람들이 바위를 움직여 보려고 했으나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 후로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하멜른에서는 한동안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피리 부는 사나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